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고 미세먼지 유입량도 많아져 호흡기 질환과 감기 몸살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전국의 보건소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는 데다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서 호흡기 질환과 감기 몸살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곤란 및 천식, 기관지염, 심장박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감기와 고열을 동반한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의 경우 하루 평균 40여 명의 환자가 내원하던 것과 비교해 최근에는 60여 명까지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내 내과와 가정의학과, 병의원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체 인원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결석과 학교, 회사에서는 병가 및 결근으로 인해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속적인 실외활동 탓에 기존 알레르기 천식 환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도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돼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 후 청결 관리에 주의해야 하고 감기에 걸리기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백신 소진 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쇄 상구균에 의한 인두염은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치료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심장과 콩팥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현재 유기동물의 46.1%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반려동물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10일간 주인을 찾는 공고를 내보내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입양 절차에 들어가거나 안락사를 시키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인 잃은 유기동물의 절반가량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유기동물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의 46.1%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기동물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10.7%로 유기동물을 잃어버렸을 시 찾을 확률은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실종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찾을 확률은 50%에서 60% 정도지만 2주일이 지나면 찾을 확률은 급격히 떨어져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실종된 동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각종 질병으로 기대 수명이 짧거나 혹은 사고로 불구가 된 동물들이 우선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센터 선정 시 운영 예산 부족 및 잦은 민원 발생 등으로 동물보호센터는 전년 대비 6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비 지원을 받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유기동물 발생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정읍의 대표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는 2016 정읍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는 18일부터 전라북도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 내 소재 우수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2016년 정읍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전북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총 16개 기업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116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정읍을 대표하는 대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 서류 전형에서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채용관과 취업 컨설팅관, 취업 지원관, 부대 행사관 등이 운영되며 특히 컨설팅관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력서와 자기소개 컨설팅, 여성 구인 구직 컨설팅, 장애인 취업 컨설팅,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정책공보 담당관실의 업무 중 일부가 타부서와 중복된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맡는 것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정책공보 담당관실이 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를 맡는 등 백화점식 공룡부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특정 분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일은 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며 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맡는 것은 결국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책공보 담당관실 예산과 사립학교 지도감독 등의 업무가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조직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시킬 관련 부서를 보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치게 쉬운 평가, 이른바 물면허 취득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행 운전면허제도 아래에서는 정신질환자 등이 손쉽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들에 의한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건수는 90만 9,208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84만 5,006건인 것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시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개정 이전 운전면허 취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 절차 간소화 이전 장내 기능 시험 합격률은 약 70%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1년 간소화 이후 합격률이 93%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력을 감추거나 명의를 도용해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건수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812건이 발생하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병력이 의심되는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특히 시력과 색각, 청력, 운동 능력 등의 신체 검사만 할 뿐 정신질환의 유무는 판별할 수 없는 상태며 당사자가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취득하는 부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시험은 12월 22일부터 현재 730문항이던 문제은행이 1000문항으로 늘고 평가 항목이 2개였던 장내 시험은 7개로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변경됩니다. 전라북도 군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인건비 및 가스요금 인상과 승객 감소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군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는 군산여객과 우송여객 두 군데 업체로 55개 노선 총 118대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가스비 상승에 이어 자가용 증가에 따른 버스 이용객 수 감소로 인해 올 들어 지금까지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들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군산 시내버스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이달 인건비와 기름비도 못 낼 형편이다고 경영난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군산시가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관리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업체의 손실과 관련해 추경을 통해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